김진산의 외건업이 곱다니가 장을 보러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 이생원의 외건업이 개구리가 그걸 발견하고 쫓아옵니다. 이 개구리의 그 자상함, 여기에 반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생원과 김진사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두 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각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조건부 허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달아요? 둘이 애 낳아도 자식은 우리 집안으로 귀속된다. 그럼 김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두 사람의 결혼은 가능해요. 결혼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괜찮아 되는데 이생원은 내 남자 노비가 쓸데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자식들이 낳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들은 다 여자 노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의 소유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아빠 쪽이 아니라? 이제 답을 찾으신 거죠? 네네네.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생원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이 개구리가 도대체 이 개구리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내가 원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월이랑 결혼해야죠. 이월이랑? 그렇지. 같은 애들이니까. 집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방금 생각났는데. 양인 녀석이 왜 개구리랑 결혼해야 개구리가 뭐 어때서? 개구리가 어때서? 개구리가 일 잘하고 성실하고. 개구리 나와서 개구리 재밌고. 양여성이 노비랑 결혼한다고요, 일부러? 그렇죠. 왜? 양인 여성 가운데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천즉천이니까 그 후손은 천민이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가 되죠? 양인 여성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생원. 방금 미소가. 진짜 악독해 보여요. 개구리의 노력으로 저는 앉아서 아주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노비의 결혼이라는 거는요, 주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남자종이 주인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문건이라는 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묵제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요. 이 일기에 정말로 이 상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옛날 말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여기 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아니고 그 대가로 뭐를 내놓을래 이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석진은 더 괘씸해요. 왜냐면 남의 집 비하구 사이에서 자식을 5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내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몰수. 노비와 주인 사이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노비의 결혼이 축제의 수단이 된다. 노비의 길 이제 재밌게 들으셨죠? 네. 여기 이제 다른 주인공 하나가 짠 등장합니다. 머슴. 머슴과 노비.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자, 머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머슴은 왠지 이렇게 안방마님한테 사랑도 좀 받고. 지금 그 대답에서 하나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머슴은 남자다. 머슴은 남자다. 여자 머슴은 없어요. 머슴은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고 프리랜서. 네, 노비는 소속 기관이 있는. 막 장작을 이만큼 패야 돼. 그럼 머슴을 뭐 어디서 모셔다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돈을 네. 주고. 남자 돈을 주고 누구에게 소유되지 않는다. 앉아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네. 자, 머슴은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받냐면 연봉으로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연봉 노동자 누가 있죠?
스포츠 스타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 이 계약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전속 계약이에요. 한화 이글스 선수가 시즌 중에 어디 저 두산 베어스 가가지고 저 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임금 노동자. 이게 머슴이에요. 전속 계약이구나. 그렇죠. 신분은 천민이 아니어도 되고 천민이어도 돼요. 양인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양반도. 굶어 죽으면 머슴이라도 해야죠.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요게 머슴인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가서나 생깁니다. 거의 끝에 끝물에 생긴. 그렇죠. 말하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머슴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노비가 있는데 굳이 머슴을 쓸 일이 필요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에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노비를 계속 부리는 게 나을지 머슴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나을지 따져보는 거예요. 노비는 내가 마음대로 시킬 수는 있는데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으면 안 되고. 머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부려먹다가 이게 노동력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머슴은 농번기에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두고 필요할 때 머슴 따로 둬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슴한테는요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해요. 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얼마를 준다. 밥은 3끼를 준다. 새참은 준다. 술은 얼마를 준다.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하고 한참 농번기일 때는 머슴들한테 대우를 굉장히 잘해줘요. 힘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슴밥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죠. 아, 이렇게 쌓아주는 거. 고봉밥 이만한 그렇죠. 너 건강하고 장수해라 이게 아니고 더 많이 일해라. 노비는 신분적인 관계라면 머슴은 경제적인 관계다. 자, 그렇다면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비야,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했을 때 머슴이죠. 네, 머슴이에요. 네. 노비가 자, 이게 아니었어. 노비가 뭐 좀 다 비참하지만 그래도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얘기해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제야 알았네. 아.